자, 다음 그림과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 되겠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가봅시다. 25번. 25번에 처음 시작은 이거지. 기억 봤더니 기억은 fx가 3에 대한 극한값이 있어. 그치? 1로 있다. 다시 gx는 3에 대한 극한값이 있어.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는 기억은 fx랑 gx의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분리 가능하고 3을 가까이 갈 때 fx와 gx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fx도 gx도 극한값이 둘 다 1이니까 결과치는 2야.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지, 그치? 1번. 다시 니은 fx 1에 대한 극한값 없어. gx 1에 대한 극한값 없어. 근데 이거는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하고 싶어요. 요거지, 그치? 이렇게 써볼게요. fx 빼기 gx라고 하는 거가 x에 대한 1 플러스와 x에 대한 1 마이너스를 놓고 해석했을 때 결과가 똑같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1 플러스에 대한 값은 누구예요? fx는 2, gx는 1 이어서 얘는 2 마이너스 1이야. 다시 좌극한에 대한 1 마이너스에 대한 값을 해석했더니 fx는 3이고 gx는 얼마? 2다. 결과치 계산하니까 둘 다 똑같네.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다시 마지막 디귿.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와 gx분의 fx와 요게 똑같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지. 리미트 x가 2로 막 가까이 가. 그때 gx분의 fx가 이렇게 설명돼 있다. 얘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이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fx랑 gx에 대한 가까이 있다. 면은 성립하겠지. 그치? 근데 봐봐. gx 2에 대한 극한값이 있어요. 그치? 0으로 있다. fx 있어? 있어요. 2로 있다. 그치? 근데 얘는 분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보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얼마라고 해석되는 거야? 무한소분의 상수값이에요. 그치? 얘가 일반적으로 그 진입 판정에 똑같이 얘기했을 때 얘를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분리해 사용할 수 없냐면은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꿔 썼을 때 gx에 대한 그 값이 얼마예요? 0이다, 0. 그치? 그래서 얘는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얘는 얼마냐면은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0분의 2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모양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분리가 불가능해요. 또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 분리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얘는 디귿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시 넘어가서 38번, 32번으로 갑시다. 32번 볼까? 함수 fx 요거에 대해서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와 x가 2 플러스로 갈 때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라고 했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에 대한 fx 값이지. x 마이너스 1 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거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값은 풀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치?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x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거기에서 요 값이 뭔지 해서 요 값이 뭔지 해석하는 거다. x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값이 뭐예요? 음수다, 음수. 얘도 x값이 1보다 좀 작잖아? 그럼 얘도 음수예요.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부정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가까이 갈 때 분모값이 누구야? x 마이너스 1. 분자값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다시 뒤에는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일단 뭐 0분의 0꼴이어 소거가 됐고 얘는 약분의 2에 소거가 됐고 나머지는 정형이니까 얘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와 같은 맥락으로 2 플러스일 때 똑같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요. 2 플러스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요것도 해석해야 돼. 절대값 벗기고 요것도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거 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있는데 얘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x가 2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요건 양수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그냥 나올 거고 x가 2보다 조금 크니까 요것도 역시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 x 마이너스 2 약분에 의해서 나머지는 숫자 대입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됐지? 다시 또 갑니다. 38번. 이차함수 fx가 이미지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립한다. 최대값이 4야. 그때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돼 있네, 그치? fx가 이차함수예요, fx가. 38번. fx 이차함수. 2차. 돼 있고, 다시, 뒤에, 밑에 있는 조건은 f3-x가 f3 플러스 x다. 이거는 선대칭 함수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이건 누구냐면, 얘는 x는 3이라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돼 있는 함수야. 이렇게?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대값이 4야. 요 2차 함수에 최대값이 있다. 2차 함수에 최대값이 있으려면 얘는 위로 볼록 함수여야 되지 않을까? 그치? 대충 생겨먹은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긴 얘는 x가 3이고 그때 해당하는 이 y 값은 4예요. 요점좌표는 3,4야. 이렇게 됐지? 그럼 봅시다. 이거 보고 출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으로 막 가까이 갈 때 가우스 fx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이야기할 거야. 얘는 합성이 합성. 그치?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가우스 함수 씌워서 결정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요거부터 출발해보자. 리미트 x가 3으로 막 가까이 갈 때 여기는 fx에 대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 다 맞지. 근데 딱 3일 때에 대한 값이 아니라 3으로 다가갈 때 값이니까 4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와요. 그치? 과정 중에는 이렇게 정리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합성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가우스 4-에 대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합성.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3이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우스 합성. 이거 잘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이거 저 합이 좋아. 가우스랑 학교에 나온다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 잘 봐야 돼요. 가우스. 다시 5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풀어왔네. 좋아. 53번. x가 0하고 4 사이에서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보세요. 요거 되겠지?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일단 눈으로 떼울 수 있는 거 떼웁시다. 기억 먼저.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 명확하게 2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값을 물어봤으니까 2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다. 니은 fx가 1 플러스일 때는 2 마이너스, 그치? 그 뒤에 있는 거 좀 문제지. 그럼 가볼까? 53번에 니은의 두 번째 거 먼저. 기억은 해결됐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쓸게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 이거 그냥 쓸 거야. 얘는 명확하게 2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고, 결과를 쓰는 거니까 얘는 2라고 적는 게 맞을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두 번째, 뒤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로 간다. 4 마이너스로 갈 때 fx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선생님이 전에도 했듯이 그냥 4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려. 여기다 1 빼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3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얘가 첫 번째고,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치환하는 것도 있지. 정의역이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의역 x 마이너스 1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지? x가 4보다 조금 작은 데서 4로 가까이 간다. 4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t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3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리미트 t가 3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t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은 x값에 따라서 x-1이라는 이 함수를 따라가서 x-1을 결정하고 f 함수를 타고 가서 fx-1을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다 똑같은 맥락이야. 다 똑같은 맥락이어서 쉽게 가자, 이거를. 그래서 f3- 결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f3- 얼마냐면은 2입니다, 2. 2 마이너스지, 이것도. 그래서 이 극한값의 합은 얼마냐면 4야. 라고 해서 니는 잘못됐다. 됐지? 디귿도 가볼까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에 대한 대소관계 딱 명확한 걸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디귿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막 가까이 가. 그때 fx와 우극한이죠, 우극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막 가까이 가. 그때 fx를 막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고 싶다. 우극한이 더 큰 걸 비교해봐. 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연속일 때는 이 대소관계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연속인 구간만 고를 건데, 불연속인 구간은 일단 얼마가 있어? x가 1일 때가 있다. 또 x가 3일 때가 있다. 요거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치? 근데 x가 1일 때 우극한과 자극한 비교하면은 우극한이 더 크네.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더 커요. 3일 때를 비교하잖아?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해보면은 우극한보다는 누가 더 크다? 좌극한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53번. 다시 계속합니다. 63번. 야, 쉬워서 그런가 다 해왔네? 다 해온 거 같네. 예원아, 그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험 때까지. 아, 63번 갑니다. 합성 가고 합성 63번. G가 안에 있기도 하고 바깥에 있기도 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GX를 그릴 거야. GX가 이렇게 생겼어. GX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지? 1하고 마이너스 1이?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0하고 1일 때 근 가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0, 얘가 1, 그리고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점 좌표는 명확하게는 마이너스 1,2라고 되는 게 맞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GX 됐다. 이제 추가해볼까요? 하나씩. 거기 fx는 그림 보면서 할 거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 gx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했지. 합성꼴은 타고 간다고. 하나씩 정의하는 거야. x에 따라서 gx를 결정하고, 그 gx를 정의역이야 라고 여기고, fgx를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맞지? 하나씩.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작은 데에서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간대. 그럼 치역은 2보다 조금 크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치역은 2 플러스야, 2 플러스. 과정 중. 그럼 2 플러스일 때에 대한 F함수의 치역, 극한값을 결정해봐 하니까 그래프 봤더니 2 플러스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야? 0이다, 0. 0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하나. 다시 두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 할 때 G합성 fx예요, 이번엔. 다시 리미트 x가 1 플러스 할까요? 할 때 G합성 fx를 결정해보세요 라고 해서 x에 따라서 fx를 결정하고요. 다시 fx를 정의역이라 생각하고 G합성 fx를 결정한다. 하나씩 해결해보면은 1 플러스야. f함수에서 1 플러스 얼마냐? 마이너스 1 플러스지,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이 G함수의 극한값이 얼마야? 하니까 마이너스 1로 분명히 가까이 가는데 큰 데서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과정 중의 결과로는 2 마이너스가 맞지만 요거에 대한 결과치를 계산할 거니까 얘는 2야. 여긴 얘는 얼마고? 0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합은 얼마가 된다? 2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다시 계속 쭉쭉. 91, 98 하고 마무리네. 91번. 그러니까 야, 선생님이 시킨 거 해봤나? 선생님 시킨 거 해봤어? 무한대? 얘 무한대. GX는 저 3분의 1 무한대 이런 거 해봤어? 했어? 그거 해서 안 되는 거야? 네, 했어요. 핸드 틀렸구나. 91번. 이거 일단 봐볼게요. 91번 보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거대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마 가까이 가요. fx가 누구냐면은, 발산. 이렇게. 그치? 다시. 리미트 x가 1로마 가까이 가요. fx 3gx 요거는 2 이렇게 생겼지, 그치? 선생님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어떻게 한다 했었지? fx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지만 극한값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상태가 무한대야.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상태도 똑같이 같은 변화량을 갖고 있는 무한대여야지 극한값이 있을 수 있다. 맞지? 그럼 봅시다. 그럼 얘는 3g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네. 이렇게. 같은 변화량을 갖고 있는 거지. 다시 정리해봤더니 gx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얘는 3분의 1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여기 있는 무한대 써있는 거는 다 같은 변화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치?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 기억.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다. 여기 있는 fx분의 gx를 놓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 무한대가. 같은 변화량을 가지고 분자는 3분의 1 무한대로 가. 그렇지? 얘는 어디로 가요? 3분의 1 갑니다. 요게 기억입니다. 니은은 말도 안 되지. 니은은 리미트 x가 1로마 가까이 갈 때 f-g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 앞에 있는 거 어디가? 무한대가. 뒤에 있는 거는 3분의 1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2 무한대야. 무한대. 얘는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은 발산이다. 그치? 마지막 디귿. 디귿도, 이거 뭐 귀찮잖아.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가요. 분모가 누구냐면은 f-2g야, 2g. 고, 분자가 f 플러스 2g 요겁니다, 이거. 계산해봤더니 분모가 얘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2배에 3분의 1 무한대. 얘는 무한대. 플러스 2배에 3분의 1 무한대야. 이거 그냥 약분해 놓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귀찮다. 이게 원래 맞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 이렇게 풀었니, 효리는? 풀었어, 이렇게?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면은 편해. 그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잘 알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잘 쓰고, 뭐 안 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잘 쓰십시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야, 잘 모르겠어요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게 유형 중에 하나여서 요게 막 발전해갖고 심화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좀 편한 방법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무튼 요거야, 요거. 이렇게. 난 오리지널로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놓고, 분모가 무한대가, 분자가 2로 가. 요건 어디로 가요? 요건 0으로 갑니다. 약분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면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얼마야? 1 마이너스 3배 fx분의 gx. 근데 어떻게 잘 돌이켜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이 다를 게 전혀 없다. 변화량이 똑같아. 극한값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얘는 f분의 g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되, 문제를 좀 빨리 풀고, 특별하게 막 어쩌나 개념이 막 적용되고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좀 편하게 푸십시오. 91번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다. 다시 마지막 98번.
갑시다. 98번. 리미트 x가 0 간다. 그렇지? 0 간다. x분의 요거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풀어 제껴놓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렇지? 한번 가볼까요? 98번. 일단 하나씩. 리미트. x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가 누구냐면, x야. 분자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야. 요거에 대한 값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0분의 0꼴 돼야 돼. 0분의 0꼴 확인해 볼까, 우리? 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분모 0 가. 분자는 누구로 가냐면, 내내 0 가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저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뭐여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일단 0분의 0꼴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존재하는지 일단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0분의 0꼴 됐어. 그러면은 유리화 시키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분모가 누구냐면 x. 분자는 플러스 부호를 달고 유리화를 시켰어? 그랬더니 누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ax만 남고요. 분모에는 플러스 부호를 단 루트 값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정리. 야, 이거 0분의 0꼴 수고되네. x 다 약분했던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때 분모값은 x 약분해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있고 플러스 a. 분자는 x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x가 0 간대. 분모 어디로 가요? 야, 0 갔더니 얘 0. 그치? 그럼 누구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했으니까 요거 2a라 나오지 않을까요? 분자는 얼마 된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요금 되겠네. 그치? 그럼 세한 질문, 태호야. a가 0이면 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습니다. 영향 받아요. 0이면 영향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재차 확인해야지. 분모가 0인 거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a가 0일 때는 직접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해서 a에다 그냥 0 대입해봐. 이렇게. 그치? 0 대입해봤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가? 그때 분모는 x지. 분자는 누구예요? 루트 x 제곱이다. 이렇게? 얘는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얘 절대값 x야? 이렇게?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얼마예요? x분의 x라고 해서 1이라고 나오는 게 맞겠지. 근데 x가 어디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a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라고? 직접 해석하세요.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값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골라볼까? 라고 하면 답이 1번 되겠지? 그치? 이렇게 꼼꼼하게 잘한 거 맞지? 그지? 23번.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f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그치? fx는 일단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선생님이 앞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똑같이 얘기하긴 했지만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분의 분자가 fx 마이너스 4x 3승 요거에다가 플러스 3x 제곱 요거야. 얘는 얼마? 6이라고 돼 있다.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의 n승이고 분자는 fx예요. 얘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냐면 4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이게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n은 자연수야가 포인트야. n은 자연수야. 요걸 만족하는 n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당연히 자연수지. 근데 굳이 자연수예요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관점 앞에 똑같이 나왔어요. 얘는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n이 1일 때 넣어봐, 2일 때 넣어봐, 3일 때 넣어봐, 4일 때 넣어봐, 넣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문제 푸는데 요거를 딱 머릿속으로 계산해갖고 fx는 요거야 이렇게 일반하면 좋겠지만 아니야. 하나씩 다 풀어보세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항상 이렇지. 봐봐, n에다 1 집어넣자. 1 집어넣었더니 앞에 무한대 갈 때야. x가 무한대 갈 때 1 집어넣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 식이 6이야. 그럼 여기 있는 분자식이 뭐가 돼야 돼? 6x 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다시 뒤에 있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다. x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뭘 비교하고 싶냐면은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한 개수비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있는 무한대로 할 때 뭘 얘기하고 싶지? 높은 차수지. 가장 높은 차수. 높은 차수를 해석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0으로 할 때 가장 낮은 차수로 갈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이렇게 뜯어서 얘기하면은 뭐 되게 쉽다고. 앞에 있는 거 요거에 의해서 일단 결정은 됐어요. 다시 두 번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1 넣었으니까 x의 1승 분의 fx가 얼마야? 4야, 4. 그럼 가장 낮은 차수는 1차고 그거에 대한 개수비는 4구나 가까이 됐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결정. 이렇게 fx 마이너스 4x 3승에다가 플러스 3x 제곱 요거는 얼마? 몰라.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몰라요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항시켜 정리해보면은 fx란 요 식이 누가 나온대? 4x 3승에다가 플러스 3x 제곱에다가 뒤에는 몰라. 근데 얘에 의해서 가장 낮은 차수가 1차고 그거에 대한 개수가 4구나 라고 해서 4x라고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fx 완성됐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n에다 2를 집어넣을까? 2를? 그럼 다른 게 있으면 스톱이지. 무한대로 가요. 그때 2 집어넣었더니 x의 3승 더하기 1분의 저거는 6이야. 얘도 알겠다. x가 0으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지. x 제곱분의 fx 얘가 얼마야? 4야. 가장 낮은 차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일단 결정해보면 fx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 제곱 얘가 얼마? 6x 3승 플러스 몰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대. 그치? 그리고 가장 낮은 차수는 뭐예요? 4x 제곱이라고 되는 거다. 이항시켜봤더니 fx가 이렇게 된다. 얘는 10x 3승에다가 여기에 뭐 2차식이 있겠지. 그럼 얘랑 합쳐서 뭐가 나왔을 거고 상수가 뭐 있겠지? 요건데 어쨌든 가장 낮은 차수 2차고 걔에 대한 개수는 4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차수의 영향을 받았어. 제가 3차여서. 근데 낮은 차수의 영향은 안 받네. 얘 함수에 의해서. 그럼 n이 3보다 더 커지잖아? n이 3이야. 3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n이 3이야 3. 그러면 얘는 x의 4승 더하기 1분의 분자 얘가 6이에요. 그럼 요까지 일단 써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fx 마이너스 누구냐? 4x 3승 플러스 3x 제곱 얘가 6x 4승이야. 이렇게? 뭐 얘가 이항됐다 한들 뭔 상관이야. 필요가 없다. 다시 왜 그러냐면 저기 있는 우변 함수 볼까요?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가요. 두 번째 함수. x에다 3 대입했으니까 n에다 3 대입했으니까 x의 3승 분의 f가 얼마야? 4야. 그렇지? 얘네가 있던 말든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얘는 이항했다. 뭐 소거 됐나 보지.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요거는 가장 낮은 차수가 3차고 그거에 대한 개수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됐네. 그치? 그래서 fx 함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fx는 가장 높은 차수는 그냥 뭐 뒤에 뭐가 써있든 상관없이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가장 낮은 차수는 뭐 뒤에 써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다 끝났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게 누구냐면 얘는 누구야? 4x 3승 이렇게 된 거다. 야, 그럼 이제 영향을 안 받네. 그래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치? 가장 높은 차수 여기 갈 거야. 저거부터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분의 저기는 식이 6이고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x의 n승분의 f가 4야 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걸 영향을 안 받는다고. 3 이상일 때는. 그래서 얘는 가장 높은 차수는 얘에 의해서 결정되고 끝났고 낮은 차수는 얘에 의해 결정돼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fx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x에 6x에 n 플러스 1승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x의 n승이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다. 이거 나온 것처럼. 그치? 영향을 언제까지 주는지 확인하고 안 주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f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거나 3 이상일 때부터는 다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f1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n에다 1을 넣어봐야지. 선생님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지. 자연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가다라는 거야, 노가다. 네 눈으로 확인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모양 똑같네? 그럼 5 넣어도 똑같나? 그럼 똑같네? 그럼 이제 똑같구나 이렇게 봐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알겠지? 도형 나오면 막 되게 특이하게 막 그렇게 될 것 같지? 아니야. 도형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원이 추가돼서 뭐 삼각형에 대한 뭐 사각함수 활용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각진 도형에서 나왔을 때 각진 도형이지. 각진 도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닮음이야, 닮음.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야. 요거 말고 우리가 배운 게 없다. 이거 2개 말고 뭘 쓸 거야? 없어요. 닮음 쓰고 피타고라스 쓰고 하면 요건 끝납니다. 요거 227번 같은 거 선생님 풀이 방법을 2개를 얘기해 줄 건데 일부러 2개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닮음만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만 쓸 거야. 피타고라스만 써도 답이 쉽게 나와요. 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접는 손에 접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쫙 접었다. 이렇게 해서 접었다. 그럼 2개 합동이겠지. 합동. 접었다. 근데 얘에 대한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입니다. 이렇게 접었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x랑 y 사이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거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x 곱하기 y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볼까 이거지. 그치? 계산 쉬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요렇게 접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y야. 오케이. 여기 수석을 내렸다. 그럼 요 전체 길이가 뭐냐면은 y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y-x라고 표현됐다. 이 높이가 얼마야? 1이다.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라고. 피타고라스. 뭐 안 했잖아. 닮음 안 썼지. 좀 이따 닮음 쓸 건데 피타고라스야. 얘는 요거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y 제곱은 y-x의 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요 라고 해서 x랑 y 사이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얘가 첫 번째 풀이 방법이다. 쉽다니까? 이게 도형이 나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보조선을 1개, 2개 그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고 그거 위에는 어렵지가 않아. 닮음 쓴다. 나 피타고라스 쓴다. 그래서 막 어중간하게 수직이 아닌 직선 막 그어놓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요거예요.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닮음 이용할 거야. 닮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여기는 요 점하고 쭉 연결을 시켜보잖아?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봤더니, 여긴 얘가 수직이다. 이렇게 되겠지. 대칭되어 있는 점이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접었어요가 대칭이잖아. 그치? 명확하게 수직 2등분 선을 이렇게 얘기할 거다. 다시. 여긴 요각은 뭐예요? 수직이야. 여긴 요각이 x라고 하면은 요각은 동그라미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긴 얘가 수직, 다시 x란 동그라미의 합은 90도. 여기가 수직, 여기가 x,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야. 이렇게 해봤더니 얘도 요 각이 동그라미여서 요 각이 x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긴 요 삼각형이 닮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합동은 아니고 닮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빗변 빼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비가 1대 x야. 얘도 똑같이 y 대 1대 x가 될 거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xy야, xy. 이렇게. 닮음이 이용한 거지, 그냥. 닮음 b. 그럼 다시 정리. 아, 그럼 얘가 xy네. 아, 그럼 얘가 1-xy네. 결국에는 어디로 왔냐면,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xy의 전체곱, 요거는, 요거예요. 1-x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이랑 같습니다. 요 관계식 세우잖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나옵니다. 요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요게 대표적으로 닮음이 엄청 많은 함수지. 얘도 닮았잖아. 엄청 많아. 끝도 없어요. 이건 끝도 없어서 표현하기 따라 다른데 도형이 각진 도형이 나오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조건이 어디 실릴지 모르고 보조선의 역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니까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쉽게 푸는 방법은 이 보조선이죠. 그치, 연아? 이렇게 되나?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니네 혼자 문제 풀 때 진짜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228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진도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닮음을 쓰려면 닮음도형 어떻게 만들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지? 이게 중요하다고. 문제 풀 때 실제로는.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228번 갑니다. 이건 그냥 더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저거야. 봐봐. 이 원이 있고, 그치? 이 원이 있는데, 중심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이 원이 고정되어 있는 원이에요. 그리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이 원이 변하는 거야. R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럴 때, R점이지, A,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A점의 A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표현 요거예요. 대충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요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푼 친구들도 있고, 저번 시간에 시켰을 때 못 푼 친구도 있겠지만, 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고, 다시 두 번째,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 1인 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몰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교점을 뭐라고 했고, Q라고 했고, 여기 있는 요 점이지, Y 절편이지, P점이라고 했다. 두 점이 연결해서 생기는 여기는 요 X 절편을 R이라고 했습니다. R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인 R 값이 0으로 계속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디로 가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쨌든 여기 있는 요 X절편을 표현하려면 여기 있는 P점은 0,R이 나와 있잖아. 여기 있는 Q점을 표현해야지 X절편을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Q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도형을 쓸 거야. 원이 두 개 있어. 교점이야.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 대칭축이 다 똑같아. 대칭축이 X축에 평행한 경우지.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다. 또는 대칭축이 둘 다 얘는 원은 중심을 지나면 다 대칭축이지, 그치? 대칭축이 X축에 평행한 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요거는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러 갈 때는 도형을 쓰지 않고 얘는 그냥 연립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 연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를 도형으로 막 풀어 제끼려고 막 하잖아. 이건 뭐 끝도 없어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너네한테 수업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다다음 날인가? 목요일날 고3 애들 수업할 때 했었는데 똑같은 게 나왔어. 파이널 모의고사 나왔었고 그것 당연히 Y축에 평행한 대칭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연립하는 거야. 애들이 또 못한다고 고3 애들도. 요거예요, 요거. 연립이 쉽거든. 연립하는 이유가 쉬워서야, 쉬워서. 뭐 도형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워. 그래서 도형보다는 연립이 쉬워서 연립을 택하는 거니까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Q점 구해요. Q점 구하면 선생님 구한 거 갖다 넣어볼게. 2분의 R제곱에다가 이게 쉬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R점이 A잖아, A. 그럼 볼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지. 식세와 맞대 리미트
R이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A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 아, A가, 그치? 뭐로? R로 표현되고 싶어. 이거야. 그럼 A랑 R 사이에 관계식을 세워볼까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을 세우면 돼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PQ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직선 위에 붙어있는 세 점이니까 뭐 이용해서? 기울기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다, 기울기. 쉬운 거대로, 쉬운 거대로. 여기 있는 P랑 R 지나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PR 기울기와 뭐가 똑같아? 얘랑 얘 하면은 변수 A가 또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얘랑 얘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에 변수 A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변수 A를 다 이항해놓고 R로 표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A를 R로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이게 선생님이 니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니네 항상 하는 게 똑같다니까? 이거 막 세워놓고 야 이거 선생님 기울기 이용했어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막 이렇게 이용했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A에 대한 관계식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니네가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A에 대한 관계식, A를 R에 대한 관계식을 뽑으려면은 아무거나 잡고 막 한다고 막 다 나오는 게 아니지. 물론 나오지? 근데 복잡하지. 연산까지 실수하고 너무 복잡해하고 못하겠어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니네 이제 수능 보거나 아니면 시험 볼 때, 내신 볼 때 뭐 이 정도는 안 나올 거니까. 수능 볼 때가 되면은 이거 갖다 이제 막 애먹는다고, 괜히. 연산 잘못 놓고 다 똑같은 식인데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실수하고 모르겠고 이거 너무 애먹는다고. 지금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렇지, 예원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어떤 표현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어요. 봐봐, 이에요. 일단 x-1분의 x 플러스 2다. 선생님이랑 유리함수 한 친구들은 뭐 대칭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분자인 차수 내려요. 내렸더니 x-1분의 3에다가 플러스 얼마? 1이야. 이건 어디서 적용되냐면 x가 1보다 큰 때에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고 다시 2차 함수야. 엎어져 있는 2차 함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예요. 얘는 제차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묶어서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1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이다. 얘는 어디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치?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립시다. 여기 x는 1이라는 선만 그어놓고 x축, y축에 대한 역할이 없어. 여기에서는 x축 필요 없어. 이 경계만 있으면 돼. 그치? 그리고 굳이 x축보다는 누가 점근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점근선 그립니다. 여기다가 얘는 y는 1이야. 점근선. 됐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fx 완성할 거야. 1보다 큰 데에서는 요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1,1이 대칭이고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됐지? 다시 두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1,3이 얘 1,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면서 x값이 1일 때 얼마냐면은 4에다가 플러스 3이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 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럼 가볼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막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처음은 민서가 했던 대로 하는 게 맞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당연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값이 중요한 게 맞고요. 얘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 1, 마이너스 1. 갑니다. 첫 번째 경계. 요 값을 기준으로. 그치? 요거일 때 교점이 2개예요. 작으면 교점이 1개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2개예요. 2개. 이렇게. 다시 경계 또 긋습니다. 그거요. 요 경계일 때는 교점이 몇 개냐면은 2개예요. 때까지는.
올라가면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 다음 경계에 그거 이렇게 이때는 교점이 다시 몇 개?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나야. 이렇게 걷네. 그치? 경계 체크 먼저 하는 거고 경계에 따라서 답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얘는 3이야 3. 그래서 얘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그거에 대한 경계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최초로 마이너스 1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1이 있고요. 마지막은 여기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다 몇 개야? 한 개, 한 개. GX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교점이 한 개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이 몇 개? 2개였다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교점이 계속 2개야. 여서 계속 2개입니다. 이렇게. 딱 1 했을 때 교점이 2개고 그거보다 커지면 교점이 3개입니다. 3개. 언제까지? 저기 있는 3일 때까지 교점이 계속 3개고 3이 되면은 교점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되고 그 이후엔 교점이 하나예요. 이게 Y는 GX 그래프다. 요거 때문에 문제를 푼 거고 요 그래프 작도했으니까 여기는 그거가 푸는 거 어렵지 않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에도 요 Y 값의 교점에 따라 나누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경계 그려놓고 지금 하는 것처럼 Y가 경계가 될 수 있는 꼭지점, 극대, 극소 막 이런 거 잡아놓고 경계만 잘 체크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뒤에 이제 많이 실리겠지만 이렇게 함수화 해놓는 것도 잘 연습해놔야 되고 경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잘 연습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26번 갈 건데 민서야 봐봐. 26번은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0으로 갈 때 x분의 2와 쉽게 갑시다. 2분의 x에 대한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와 2분의 x에 대한 요 관점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잖아? 그럼 1번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 선생님 여기에 가우스가 여기에 씌워져 있으면은 여기 씌워져 있으면 값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값이 있는 거야. 맞지? 요거는 값이에요, 값. 값이야, 값. 여긴 얘는 뭐야? 얘는 상태야, 상태. 어떤 상태지? 무한대로 쫙 전개하는 상태. 그치? 이 상태는 명확하게 아나?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상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값은 구간에 따라서 매기는 거야. 그치? 요거는 값을 직접 구하는 거고 상태에 대한 해석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상태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쫙 발산한다 이거야. 플리에 따라서 플러스로 합시다. 무한대로 쫙 발산한다 이거야지. 쫙 발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x분의 2가 그렇지. 무한대로 쫙 발산할 때도 뭐가 있냐면은 뭐가 필요해? 얘는 정수분하고 소수분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정수분은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선생님이? 가우스 x분의 2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소수분은 어떻게 표현해? 알파라고 표현하면 돼, 이렇게. 이게 선생님이 뭔 얘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수분과 양의 소수분을 갖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정수 커져. 양의 소수는 0하고 1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수분하고 소수분하고 굳이 분류를 하면은 가우스 x분의 2라고 한 요 값이 얼마예요? 여기는 전체 값에다가 소수를 뺀 결과가 정수분이야. 해석을 하자고. 해석이 안 됩니다. 가우스는 해석이 안 돼, 얘는. 해석이 안 돼. 절대값이랑 똑같아. 해석이 안 돼서 얘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다항꼴로, 그치? 표현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상태는 그래요, 상태는. 오케이. 그럼 여긴 얘를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알파 값은 누구냐면 0하고 1 사이를 막 돌아다니는 어떤 애고 그거에 따른 요 값은 무조건 정수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치를 전개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뭘 쓰는 게 맞아요? 가우스 말고 x분의 2라는 값에다가 양의 수를 빼면은 저기 있는 가우스라는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밑에 있는 어떻게 푼다 했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 가. 그치? 0 플러스야.
0 플러스 요새는 0이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이란 정수값을 곱하는 거니까 얘 그냥 얼마? 0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값을 놓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이 가우스를 소거하고 다항꼴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래서 선생님 요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라고 하냐면 거기는 걔가 그렇지. 226번 가볼까? 226번. 226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 갈 때 루트 누구야? 가우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요건데 얘다 x 뺄 거야. 근데 x가 무한대 가면은 여긴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 가지 않을까? 그치? 무한대 갑니다. 얘 무한대 가니까 값이야? 아니지? 해석해야 된다고.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x x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값이 계속 커지고 있을 텐데 요 값도 역시 커지고 있지만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부로 분리할 수 있고요. 여기 알파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작은 거지. 분리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가우스 해석이 안 돼 상태니까 해석이 안 돼서 가우스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한 요 결과를 어떻게 놓는다고? 저기 있는 저 다항함수에다가 양의 소수를 뺀 거야 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다 라고 하는 거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 놓잖아. 그럼 여긴 요 식이 이렇게 되지 않아?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알파 빼기 x예요. 이 알파 영향 주나? 안 준다고. 결과치를 계산할 때 선생님이 그거 전에 막 되게 좋아했잖아 민서야. 이 결과가 얼마예요? 예원이 2분의 A 2야 2. 상수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리고 상수는 선생님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어떻게 변해? 얘는 끽해봤자 0하고 1 사이를 죽으라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보다 작은 0보다 큰 어떤 상수야. 그렇지? 변하든 말든 얘는 상관이 없다 이거다. 거의 상수칙을 하면 됩니다. 상수칙을. 이렇게 해서 얘는 풀어나가는 거다. 상태 그리고 값이 다릅니다. 다음에 나와 똑같아. 어떤 한 값으로 가까이 가니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데 그럼 상태 값을 매겨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태가 계속 커져. 계속 작아져. 상태는 어떻게? 이렇게 놓고 다항꼴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 뭐 세간함수 풀겠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가우스 x-2야. 민서야 이건 상태야? 값이야? 이거요? 값이지 그치? 무한대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떤 한 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값이에요. 이거는 결정해놓고 얘처럼 0 하듯이 결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근데 얘가 아니라 계속 커지잖아? 그럼 상태야 상태. 상태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됐지? 그리고 너네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로 갈 거고 이 부정형은 이렇게 가요. 선생님이 예원이는 알고 있지만 선생님 증명해 줄 테니까 이거 갖다 다음부터는 그냥 갖다 쓰고 활용만 하면 된다. 이거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귀찮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기 전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은 언제 작용을 하냐면 앞에 있는 무한대 뒤에 있는 무한대 잡아놓고 언제 작용하는 거야? 변화량이 같을 때. 여기 같아요. 이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으로 작용을 하고 요거는 차수와 그거에 대한 계수까지 동일을 해야지 그 변화량이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요 공식이지 공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루트 증명을 한번 해줄 거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1차 그리고 얘도 1차 계수 똑같아 그치? 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인 전형적인 요 문제 유형이지 유형. 그럼 요거는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유리화를 시킵니다.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유리화 막 시켰더니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x 될 거고 분자는 요 플러스 값이 곱해지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이라고 해서 분자는 ax 플러스 b밖에 안 남아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서 1차 여기 있고 1차 여기 있고 1차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개수비를 얘기한 거니까 결과가 얼마야? 2분의 2야.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냥 귀찮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B가 뭐든 뭔 상관이야. 2분의 2야. 이렇게 쓰자 이거다. 그냥 공식 그냥 사용하자. 알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 사용하자. 이거고. 변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했던 거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인데 이것도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가냐면 형태 만들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플러스 x인데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야? 2분의 2야.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고 뒤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냐면 2분의 c예요. 이렇게 풀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선생님 이게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적용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형시키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 갈 때 루트 4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x라고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 맞아. 그치?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지. 이만큼 쫙 묶어내요. 일단 묶어냈더니 2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이 x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ax 더하기 4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x야. 그럼 요 앞에 있는 덩어리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와? 2분의 a니까 얼마? 8분의 a가 나오는 게 맞고 거기에다가 2만치 곱해주면 돼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귀찮잖아? 나오면 그냥 쓰십시오. 115번에 있는 거 보잖아. 그럼 얼마냐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요 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 얼마야? 1이야 1. Yes. 다시 밑에 있는 116번 보잖아?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 맞는데 얼마예요? 2분의 3에다가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가해서. 그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니네가 잘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는 117번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다시 시작. 117번.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머지 니네가 잘 세우면 되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가요. 루트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x다. 이렇게 바꿔야지. 마이너스 무한대 이딴 거 취급을 안 해요. 마이너스 무한대 제껴 놓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 t라는 문자로 치환하고 시작하면 되지. 치환 이렇게. 치환해 볼까? 라고 했던 리미트 t는 어디로 가냐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고 x 대신에 전부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t다. 그럼 아까 똑같이 해결하면 되겠지.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바꿔놓고 시작. 다시 뒤로 쭉쭉 122번 갑니다. 122번 가면은 형태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지금 얘기하는 부정형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 부정형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게 쓰일지 나도 몰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0분의 0꼴이 사용이 되고 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야? 그냥 식정리다. 식정리. 왜냐하면 끝! 이렇게 된 거다. 거기는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 거고 122번이다. 122번. 하나 풀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리미트 x가 2로 가요. x가 2로 막 가까이 갈 때 분모는 정형 부정형 분리 x 플러스 2 정형 x 마이너스 2 부정형 분자에 있는 32x 정형 냅둬요. 뒤에 있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0 간다. 그치?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0가 식정리하는 거야. 식정리. 어떻게 통분시켜요. 2배 루트 x 플러스 2라고 통분을 딱 시켜봤더니 이거는 정형. 근데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라고 해서 얘가 부정형이네. 그치? 결국에는 0분의 0꼴 부정형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 부정형 해결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 똑같이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만큼 분모 똑같이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만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랬던 여기 있는 요 분자 값이 4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2 마이너스 x가 되는 게 맞겠지.
아, 부작용 보였다. 1차 요소. 너랑 약분시켜놓고 분자값은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는 정형이니까 수치 대입해서 결과치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꼴이 나오면은 그냥 식정리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 필요한 것만 풀어줄게요. 저기 가요. 129번. 이제 다항식 결정이라고 하는 거다. 다항식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가 어떻게 풀든 선생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상관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쉬운 방법을 얘기해 주자면 이라고 하는 거고, 봐봐. 요거는 완전 재구성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 분모가 누구냐면 x 플러스 1이고, 분자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0분의 0꼴이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이 실려 있는데 어쨌든 0분의 0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정해요? 몰라. x 플러스 1 있어야 돼. 나머지는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식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고요. 그치? 0분의 0꼴 소거하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얼마야? 3이야. 그래서 만족하는 알파 값이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2예요. 그 알파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전개한 a, b 값 구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0분의 0꼴 만들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시키고 뭐 a 값이든 b 값이나 구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니까 저렇게 적용을 잘 하십시오.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터치는 하지 않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리지널로 하는 게 좋아요. 터치하지 않는데 이게 훨씬 쉬워요. 알겠지? 거기 131번 나와볼까? 리미트 x가 2 간다. 요거에 대한 그 값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똑같이 다함수 결정하기지. 이건 최고차의 계수가 달라서 x 마이너스 2 요거 분해. 분자가 뭐냐면은 몰라. 0분의 0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a래.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나머지 식은 알아? 몰라요. 몰라. 그치?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 알파 이렇게 넣을까? 근데 여기 얼마? 5가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x가 2로 막 가. 그러면 0분의 0꼴 일단 소거해 놓고 나머지 수치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a 곱하기 2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5 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 전개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쫙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a 알파라고 하는 상수분이 얼마가 되는데 2가 된대. 그래서 a 알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를 이용하면은 뭐든 구할 수 있어요. 전개했더니 얼마야? 2a에다가 플러스 a 알파가 5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얼마?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a 값이 3이니까 알파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꾸역꾸역 a 값, b 값 구하기 위해서 얘 0분의 0꼴 해놓고 정리하고 a에 대한 b에 대한 식으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부정의 해결 a 하나 구했어 나머지 b 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다시 뒤로 쭉쭉. 138번 리미트 x 3 갈 때 요거지 그치? 똑같아요 또. 니네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다. x가 리미트 x가 3 갈 때 분모는 누구냐면 x 빼기 3이고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b야 이렇게. x가 3가 분모 빵가 분자 빵 가야 돼.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만들기 안 되지. 형태 그냥 표현하기야. 분자도 0 가야 돼.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요? b랑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플러스 b가 0이랑 같습니다. 요거부터 시작이지, 그치?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b는 얼마다? 루트 3 플러스 a다.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않을까? 마이너스. 그치? 집어넣어요. 리미트. x가 3으로 막 갈 때 분모가 누구냐면 x 빼기 3이고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a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a 집어넣고 0분의 0꼴 만들었잖아? 나머지는 식 정리하는 거지. 유리화 시켜요.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a.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해봤더니 x 3 갈 때 분모가 누구?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a입니다. 이렇게. 고 분자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0분의 0꼴 소거하고 나머지 정형 계산했던 2분의 1 나오게 하는 a 값 구하면 된다. 됐나? 이거. 집어넣어. 그때 얼마야? 2배 루트 3 플러스 a 분의 1, 얘가 2분의 1이야. 만족한 a 값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b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잘못했어, 어디? 왜 이상해? 왜, 뭐 문제야? 그래서, 뭐 이상해, 어디? 네. 아니 처음에 좀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아니 완전 처음이죠. 마이너스 b라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잠깐 뭐 좀 시켜볼 건데, 저거를 해볼까, 우리? 이건 다 설명해 줄 거야. 197번부터 204번까지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다 풀어보십시오. 200번 리을. 그치, 리을. 200번 리을 갑니다. 리을은 리미트 x가 0 가요. x가 0 가요. fx분의 x가 0이다. 그러면 x가 0으로 할 때 fx는 뭐냐? 그치?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데 x가 0 갈 때 분자가 0 가지, 그치? 얘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0을 향해 막 갑니다. 그럼 여기는 분모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론 0을 향해 가도 돼. 그치? 무한대로 발사해도 돼. 0으로 가도 되고, 상수값으로 가도 되고, 무한대로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 0분의 0꼴인데 어떻게 0이 나와요? 라고 하겠지만, fx라는 식이 다한 함수야? 아니야, 함수. 함수여서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예를 들어서 루트 x분의 x야, 이렇게. 라고 돼 있으면 얘 어디로 가요? 0 가겠지? 그래서 얘도 0으로 갈 수 있어요. 있어. 가능해. 근데 얘가 아니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얘가 뭐 어떤 상수로 간다? 이거야. x 플러스 알파 분의 x야. 또 0 가겠지. 근데 분모는 0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지 맘대로다 이거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분의 x야.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또 가능하다. 그렇지? 얘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가 맞습니다. 리을은. 다시 198번. 리을. 리을. 이거는 중요하지요. 198번 리을은. 문제에서 fx가 수렴하고 gx분의 fx가 수렴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얘 수렴한다.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gx분의 fx 수렴한다. 이거예요. 얘는 베타. 요거 통해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현하기야. 문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요 덩어리밖에 없다. 이게 gx 표현을 합시다.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gx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에다가 나눠야지. 나누기로 쓸게 그냥 gx분의 fx를. 그럼 gx가 나오는 거네.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요거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분자가 누구예요? fx고 분모가 누구냐면은 gx분의 fx가 되면은 얘는 gx가 표현된다.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구나.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언제? 분모가 0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 수렴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럼 얘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몰라가 맞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고등학교 수능에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치? 내신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표현하기 가장 흔한 거다. 표현하기다. 표현해봐.
그 다음에 표현이 돼, 안 돼. 요거 이게 제일 흔한 거지, 이거는. 202번 디귿, 202번 디귿 기억 디귿, 기억 갑니다. 202번.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표현하기 이렇게 얘기한 건데, 202번. 같은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x제곱 fx가 2로 가까이 간다, 이거지, 그치? fx는 뭐게? 라고 했으니까, 일단 표현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게?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야, fx 모르잖아. 나와 있는 거 써. 누구? x제곱 곱하기 fx 써. 근데 얘를 통해서 fx만 표현해야 되잖아? 그게 분모를 뭐로 나눠요? x제곱 나눕니다.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얘 fx잖아, fx?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으로 가요. 여긴 얘는 어디로 갔는데? 2로 갔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써보자면, x제곱분의 1 곱하기 x제곱 fx라고 해서, 얘는 0가, 얘는 2가,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는 0이라고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지? 표현하기. 디귿? 야, 디귿은 신선하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 fx 플러스 1 얘가 성립한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는 2야. 그럼 요건 얼마게? 라고 했는데 요겁니다, 결국에는. 디귿. fx보다 gx가 더 크고요. gx보다 x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쉬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좀 신선하네. fx 플러스 1인데, 리미트 쉬웠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가 크거나 같을 것이야. 그치? 이건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2로 가요. 샌드위치 법칙에 따라서 이 결과치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까지 시작.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요거야. 얘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분의 gx를 물어봤네. 오케이. 얘는 다시 해석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분의 1 곱하기 gx가 뭐예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0 가고 얘는 2 가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야? 0이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다 분리지, 분리. 내가 아는 걸로 분리해놓고 이야기할 거야. 이것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3번에 디귿, 니은 디귿. 가볼까요? (203번) 니은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아무튼 여기 정의되는 범위 사이에서 fx는 3x보다는 크거나 같고 fx가 x 3승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뭐게?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쉬워요 요거와 리미트 쉬워요 요거와 리미트 쉬워요 요거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게 맞습니다. 요거 3 얘도 3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요거에 대한 값은 3이에요. 요게 니은입니다. 그치? 디귿 알 수가 없어요가 정답이지. 디귿은 뭐냐면 fx, gx, hx야. 대소한 게 fx, gx, hx인데 이렇게 hx-fx의 극한값이 궁금하대. 어떻게? 빼. fx를. 오케이. 0보다 크겠다. 누가 g-f가 더 크네. 누가 h-f가 이렇게. 맞지? 리미트를 막 씌워. 리미트 씌웠더니 씌워봤자 0이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때 뭐 gx-fx 요거 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까이 갈 때 얘는 hx-fx 요건데 그렇지?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얘가 더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요거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샌드위치 6 얘도 얼마예요? 0이다. 맞지? 근데 gx가 수렴해? 내가 어떻게 알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가 밝혀놓은 거는
gx-fx가 0으로 간다. 이거 밝혔지?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얘 수렴은 다 각각 수렴해야 되나? 아닙니다. 발산이어도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서 틀린 거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마지막 204번의 디귿. 이건 뭐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고, 연립도 가능하고, 식정리도 가능하고, 값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놨었는데, 봐봐. 이거는 204번의 디귿은 이렇습니다. 그 말고, 우리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이런 게 있었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야. 이렇게. 수렴.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는 베타야. 수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도, 빼도, 실수배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선생님 당연한 건데요 라고 하겠지만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하기 전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예를 들어서 2배 fx 플러스 3배 g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고, 그렇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g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얘를 통해서 fx랑 gx는 수렴해요 할 수 있어? 있어. 왜? 연립이 되거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는 게 자유야, 자유. 그래서 나 fx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치? fx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할 거야. 근데 얘네는 자유라고, 극한값이. 이 덩어리째는 자유야.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앞에 있는 거 둬. 2배 fx 플러스 3배 gx라고 두고 gx 구할 거야. 뺄 거예요. 더할 거예요. 몇 배에서? 각각 3배 해서 더할 거야. 그러면은 3배 fx 마이너스 3배 gx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아? 그럼 fx만 남네. 5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식에다가 몇 배 하면 돼요? 5분의 1배 하면은 fx에 대한 극한값이야. 결과적으로 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3베타 5로 나누는 게 결과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연립해서 어쨌든 다 존재할 거니까 내가 이게 두 개 더하고 빼고 이렇게 연립 이렇게 돼 있는 거는 fx랑 gx가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구나. 연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f나 g나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볼 거 없지. fx 더하기 gx 존재한다. fx 빼기 gx 존재한다. 그럼 fx 존재, gx 존재, 곱하기도 존재. 그렇지? 걸리는 건 뭐예요? 나누기만 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204번도 끝났습니다. 고 183번 할 거예요. 일단 이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누구냐면 a, a 플러스 a분의 1이다. a, a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었고, 이 직선 위에 전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에 수렴을 내리고, 요 거리가 최소 거리겠지? 우리 필요한 것들은 누가 있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있고요. 다시 반지름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 일단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측정해 봤더니
이건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열심히 쓰는 거야. 요거부터 일반형 얼마?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야. 까지 거리를 직접 계산해 봤더니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서 얼마? 2a 더하기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이다. 복잡하고 더럽지만 그냥 표현하면 되겠다. 맞지? 근데 a가 문제 봤듯이 양수야, 양수. 그치? 양수예요. 이 절대값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고, 두 번째,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필요해요. 반지름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요 점 기준 x축에서 세 발 쫙 내려보잖아? 그럼 여긴 요 점은 a, a 아닌가?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a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긴 요 점 기준으로 요 접점과 연결해 보면은 1대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이 얼마야? a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다. 맞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 d, 스몰 d라 하면 이거 얼마냐면은 요 d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야. 그게 누구예요? 루트 5분의 양수값이니까 그냥 끄집어내. a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얼마 뺀 거? a 루트 2분의 1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a로 나눠놓고 극한값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19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있는 원 위에 a가 있고 5a를 이렇게 해서 p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알겠지? PA를 표현하고요. PA를 표현하고 PQ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요것도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대충 잡아다 연결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점이 어떤 건 잘 봐야겠지. A가 있고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연장선을 긋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A가 정점이야, 정점. 그치? 그래서 내 편한 대로 가도 물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고개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A가 정점이잖아. 내 맘이야. 야, A가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지? 근데 A가 정점이니까 이거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요 점을 A라고 보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얘가 A야?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좀 돌려본 거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O랑 A 사이에 P점이 있어서 P점 수직 이등분선, 수직인 직선을 긋고 이 만나는 이 점 중 하나를 뭐라고 했어요? P'이라고 했다. 여기 하자. 이렇게. 그 P'의 접선이 OA 직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 했냐면 Q라고 했습니다. 딱 이 상황이네. 그치? 그때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P가 A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P점이 A로 한없이 가까이 쫙 갈 때 문제에서 뭐예요? PA분의 PQ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변수를 어떻게 잡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잡을 거야. 이 길이를 X라고 잡을 거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P점이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X가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뭐분의 뭐야? PA 길이 분의 PQ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X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점 좌표도 다 설명해봐 라고 한 거니까 이게 표현만 하면 돼. PA는 누구야? 6개까지 요 길이는 누구예요? 이거는 X-1입니다. 다시 1-X야 이렇게 표현된 거고 P부터 Q까지 길이는 요 길이가 궁금하네. 그치?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할 거라 믿고 일단 만들었어. 여기 X야, 여기 1이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높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제껴놓고 다시 여긴 요각을 동그라미 요각을 X라고 하면 여긴 얘가 접선이니까 수직일 거 아니야? 얘가 동그라미 여기 뭐예요? X예요, X. 이 수직이니까 이게 X네. 그럼 여기 동그라미야.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P부터 Q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만 알면은 비율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요 길이를 루트 1-X 제곱이라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그치? X 대 요거 대 요거. 그치? 그럼 X
요거 대 요거의 길이비가 요거 대 요거의 길이비랑 똑같을 거니까 요 길이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곱하면 여기 있는 pq 길이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다. 뭐 요거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요게 x가 아니라 요게 x여도 상관이 없고, 근데 요게 x면은 여기 있는 선분상에서 봤을 때 요 a점이 떠 있는 거야. 이게 느낌적으로 잘 와닿아야 되는데, 미적분 가면은 이제 그 삼각함수의 극한 가잖아? 그럼 떠 있는 점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지 문제 풀기가 쉬워요. 삼각형 내에서 보면은 여기는 a가 떠 있는 거야. 원 내에서 보면 p가 떠 있는 거야. 그 중에 원으로 갈 거야, 삼각형으로 갈 거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변수가 되거나 여기는 요 길이가 변수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잡아 표현하는 거다. 이게 떠 있다라는 의미만 잘 알면 되고, 뭐 지금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잡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 편한 거대로 잡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지? 이거 그대로 분자에 집어넣고 0분의 0꼴 문제 풀고 나머지는 극한값 해결하면 정답이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해서 뭐 진도는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뭘 할까? 연속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우리 150번까지 숙제를 하면 돼요. 150번까지. 150번이 있는 문제가 어디냐? 55번이요. 좋네. 155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는 잘 쫓아와야 돼요. 250번이 있는 데까지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53초까지. 다음 토요일은 350번까지. 일요일은 400번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너네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기본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이 겹쳐서. 근데 이거 너네 시험 범위 보면은 600번까지가 시험 범위야. 근데요, 500번 때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제일 뭐라고? 500번, 350번 때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많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그렇게 해가면 돼요. 계속 해오면 됩니다. 100개, 100개, 50개. 그러면은 일주일에 250개씩. 진도 호자 끝내고 시험 대비 교재 어려운 문제 해석하고